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미스테리 건축물 1위는 무엇일까요? 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일 것입니다. 황량한 고원에 장엄하게 솟아오른 피라미드는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탄성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오히려 의문점만 증폭되고 마치 사막의 모래구멍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라미드 건축의 비밀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학자들의 연구와 가설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상상 그 이상으로 뛰어났던 문명 초기 고대인의 모습을 엿보는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함께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피라미드 비밀을 풀기 위한 가장 첫 시작은 이집트 문명의 모태 알파이자 오메가인 신의 축복 나일강입니다. 예일대 지리학 교수였던 엘스워드 헌팅턴에 의하면 인류 문명은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빙하기 추위와 사투를 벌리며 강력한 생존력을 획득한 현생 인류 사피엔스는 구석기 어둠의 터널을 지나 1만 2천년 전부터 후빙기 충적세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상승하게 되고 신석기 농업혁명의 여명이 떠오릅니다. 강을 끼고 지절률이 높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중심으로 1만 년 전부터 초기 문명과 도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나일강 주변에서 발달한 이집트 선사 문명을 나카다 문명이라고 합니다. 북부 아프리카부터 중동에 이르는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의 모습입니다. 사하라, 리비아, 누비아, 네프드, 카비르 사막,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이집트는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월 평균 강수량이 8mm, 1년 총 강수량이 10cm가 되지 않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오아시스 생명선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무려 6,600km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 거리의 16배입니다. 나일강 상류는 두 개의 지류,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의 백나일강과 커피의 고향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되는 청나일강으로 구분됩니다. 두 줄기가 합류하는 지점이 수단의 수도 카르툼으로 탕류 청나일강과 맑은 백나일강 물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백나일강의 근원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 최대 크기이며 주변은 열대우림으로 강수량이 연중 풍부합니다.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고원의 화산지대는 농업에 필요한 부드러운 흙실트의 공급원이며 청나일강은 나뭇잎이 분해되어 생기는 부엽토가 풍부한 탕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로 우기인 5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강물은 흘러 7월에서 10월 동안 이집트를 물바다로 만드는 나일강 범람을 일으키는 원천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피신에 의해 물이 공급된다고 믿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통통한 가슴과 뱃살 묘사가 돋보입니다. 또한 이집트 남쪽 끝자락 엘레판티네 섬과 아스완 지역은 나일강의 발원지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으며 나일강 범람을 측정하는 나일로미터를 통해 그의 식량 수확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의 기쁨으로 불리는 나일강 크눔 신전과 홍수의 여신 사테트 신전 또한 태고적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1년을 4계절로 나누지만 이집트에선 나일강 범람 주기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나일강 홍수가 지속되는 7, 8, 9, 10월 4개월 동안을 아케트, 나일강 물이 빠지면서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 밀과 포리 씨를 파종하고 성장시키는 11, 12, 1, 2월 4개월 동안을 페레트, 나일강 수량이 가장 줄어들고 곡식을 수확하는 3, 4, 5, 6월 4개월 동안을 쇠무라고 합니다. 봄남기 4개월 동안은 농지가 모두 물에 침수되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잉여 인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댐, 수로 제방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신전 건립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토목과 건축 지식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져 피라미드 건설의 밑바탕이 됩니다. 물이 빠지면 영양가가 높은 부엽토에 검은 토양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케메트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토지는 척박해지기 마련이나 나일강 범람은 토양에 끊임없는 양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집트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사막 기후지만 관계시설 수로를 이용해 넓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선정 여부는 나일의 범람수를 얼마나 넓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가에 따라 평가되기도 했으며
종행으로 달리는 도랑에 의해 네모꼴로 구획된 이집트 농지는 기하학적 도형이 그리는 일대 파노라마입니다. 매년 침수되어 헝클어지는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기하학과 수학의 빠른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범람을 대비해 수로와 제방을 만들었고, 강에서 물을 퍼올려 관계용 도랑을 채우기 위해 샤두프라 불린 양수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한쪽에는 물통, 반대쪽에는 줄을 달아 작은 힘으로도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는 피라미드 건설에 석재를 쌓는데도 이용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파피루스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듯한 모양의 하이집트 나일 삼각주는 식량 공급의 온천이었습니다. 파피루스와 연꽃은 각각 하이집트, 상이집트를 대표하는 식물로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센네젠 무덤 벽화를 보면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대의 밀 보리 농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소를 몰아 논을 갈고 여자는 뒤에서 씨를 뿌리며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강가에는 대추야자, 무화과나무, 피마자유가 늘어서 있습니다. 멘카울의 딸 킨트카우스 여왕의 무덤에 보관되었던 화석화된 곡물과 씨앗들을 확인한 결과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조, 호밀, 갈풀, 올리브 등의 다양한 식물이 재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주에는 과수원이 풍부했으며 레크민의 벽화를 보면 포도주 만드는 과정과 축제 때는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쌓아놓고 흥청망청 술을 즐기는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델타 습지에는 파피루스와 연꽃이 무성하고 많은 종류의 오리, 거위, 새들이 서식하며 현대의 양계장처럼 풍족한 단백질 고기를 제공하였고, 습지에서의 사냥은 스포츠 여가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나일 삼각주를 소중히 생각했음은 대피라미드 위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각선을 연장하면 나일 삼각주의 경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나일의 축복은 식량과 고기만이 아니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긴 갈대로 줄기를 칼로 얇게 잘라 교차시킨 후 물을 붓고 망치로 두드려 펴 말립니다. 파피루스 종이는 가볍고 똘똘 감을 수 있으므로 메소포타미아의 불에 구운 점토판보다 훨씬 간편하게 문자에 관한 지식을 고대 세계에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대에 걸친 수많은 천재들의 지식의 축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피라미드 건설 기술이 차근차근 전수되어 발전할 수 있는 중요 역할을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종이로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소묘를 꼬우면 튼튼한 밧줄이 되어 무거운 암석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밧줄은 강과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사용되었으며 파피루스 뭉치로 소형배를 만들었습니다. 바구니, 상자, 샌들, 속구리, 실생활에 두루두루 이용되었습니다. 볼품없는 갈대였지만 만약 파피루스가 없었다면 절대 피라미드 건설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재밌는 점 한 가지는 파피루스 소형배가 잉카 문명의 모체 티티카카 호수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잉카에서 사용된 갈대 이름은 토토라이며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선박집, 바구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티티카카 호수 주변에는 잉카의 대표적인 고대 거석 유적지인 쿠스코, 티아후아나코, 푸마punku가 위치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선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자원의 유통이 필수적입니다. 이에서 나일은 교통의 대동맥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 좋게도 강물의 흐름과 정반대로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돛을 이용해 손쉽게 상하류로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학자 라스프스키는 자동차가 없던 근대 이전에 수상교통이 육상교통보다 약 75배 정도 편리하고 효율적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즉 이집트가 다른 고대 지역보다도 훨씬 빠르게 문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 이유입니다. 작은 나룻배 요트뿐만 아니라 거대한 함선, 바지선, 화물선까지 다양한 선박이 존재했습니다. 선사시대 항아리에 이미 범선이 그려진 기록들이 존재하며 하트셉투트 장제전 벽화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까지도 운송할 수 있는 60m나 되는 대형 바지선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북은 지중해, 동쪽은 홍해, 사방은 사막으로 둘러싸인 천연병백의 지리적 조건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큰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활짝 트인 평지에서 번영해 정력의 대부분을 나라의 방위에 소비해야만 했고, 서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토가 거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나 침략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천혜의 방백과 나일강의 축복 속에 타 지역보다 초기의 급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성장이 독이 될 수도 있듯이 혁신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점차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신왕국의 람세스 대왕 때의 영광을 끝으로 기원전 천년경 이후 철기시대부터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전쟁으로 단련하면서 철기시대의 혁신을 이끈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시저에 이르는 막강한 군사력에 고대 이집트는 역사의 뒤안길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세상 이치를 잘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